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S&P 500,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상승 기세가 좀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도 견조합니다.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일요일 밤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유럽연합, EU도 결국 15%의 관세율을 확정지으면서 에너지 수입 또 여러 가지 투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합의를 또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반대로 또 이제 EU에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고요. 자, 이번 주에는 FMC와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용지표 등 그리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 그야말로 또 슈퍼위크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3%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이제 3,200선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미국 재무장관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협의가 연기됐는데 이제 오는 8월 1일이죠.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주가가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주가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2주 내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모니에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및 국가가 내놓은 국유 재산까지 공매가 가능한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밤사이 미국과 EU가 드디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1일 시한 전까지 계속해서 무역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또 기업 실적은 잘 나오고 여기에 미국 경제마저 예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지난 한 주 내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올해 중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이 증시 조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금요일장 시장 상황 복기해보면 지난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0.47%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4%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도 0.24% 뛰면서 3거래일 동안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업종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각각 0.55%, 0.06%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호실적을 기록한 알파벳은 0.46%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실적 공개를 앞두고 또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0.34%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그동안 가파른 랠리를 이어온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나오면서 0.14% 내렸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전거래일에 8% 넘게 떨어졌던 테슬라에는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 넘게 급반등했고요. 브로드컴은 AR 수요 낙관론에 힘입어서 0.51%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그 밖에는 메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그럼 지난 금요일에 나온 지표도 보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관세 전쟁에도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보다 9.3% 급락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는데요. 지난달에 이 수치가 16%나 급등했던 만큼 월가에서는 이미 상당한 조정을 예상하고 있어 이번 하락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항공기 때문인데 운송장비 부문을 빼고 보면 내구재 주문은 6월에 0.2% 오르면서 아직 기업들의 투자가 일부 분야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데이터에 대해서 CIBC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도 내구재 주문 수준이 견실해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입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어닝 시즌도 순항 중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34%가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 80%의 기업들이 월가 추정을 넘는 주당 순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5년 평균인 78%, 또 10년 평균인 7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추정치보다 6.1% 높은 이익을 보고했는데요. 아직 보고하지 않은 기업들의 추정치까지 합산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2분기 이익 증가율은 6.4%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이 수치는 5.6%에 그쳤는데 계속해서 이 수치가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양측 대립이 한층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자 하락했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또 30년물 금리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자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회사 ING는 이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일일 20만 배럴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공급 확대 우려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87%, 1.07%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로 블록버스터 위크인데요. 우선 8월 1일에는 관세 협상 기한이 종료되고요. 구리 수입 품에는 50% 관세가 발표됩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국들 중에서 협상이 끝나지 않은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점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 4곳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MS와 또 메타가,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발표를 하는데요. 알파벳처럼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서도 대규모 AR 투자가 확인될지, 그리고 이 투자가 실제로 수익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지만 앞으로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제 데이터로는 PCE 물가지수, 또 7월 고용보고서 등 굵직한 경제지표들이 나오는데 현재 월가에서는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상승하고 신규 고용 건수는 전월 대비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주의하면서 투자 전략 마련할 필요 있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무역 협정들이 곧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CNBC 기사부터 살펴보죠. 이번 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권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의 정당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관세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 또 마약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이 있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집행된 까닭에 이번 법원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에서 발표된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기업의 자금 조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일본 경제재생상이 NHK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경제 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패키지에 따라 자금 조달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가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덧붙였는데요. 특정 기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만 TSMC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전히 로보택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당시 머스크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있다 호언장담하면서 내부적으로 주말이면 베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고 앞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일부 매체는 운전자가 함께 탑승한 형태로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유료든 무료든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사람을 운송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을 그었고요. 사측은 무인 호출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인력을 2만 명 이상 추가 감축하고 유럽 등에서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건설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겔싱어가 물러나고 리포탄 CEO가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일부 인력과 사업을 축소해왔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다시 또 대규모 비용 절감에 나선 겁니다. 2분기 순손실은 29억 달러에 달해 1년 전보다 더 커졌고요. 내부 거래가 대부분인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 손실은 3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자 올해 17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프랑스 명품기업 루이비통 모헤네시가 마크 제이콥스를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복을 보유한 어센틱 브랜드 그룹을 포함해서 복수의 잠재적 매수자와 대화 중인데요. 매각가는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 위기가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루이비통 모헤네시의 매출은 2분기 뒷걸음질 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중국 시장이 부진한 게 가장 컸고요. 앞으로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올라 미국 수요도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올 들어 23% 미끄러졌고 올해 초에는 프랑스 시총 1위 기업 자리를 경쟁사인 에르메스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안방인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오른 루이싱 커피가 미국에 첫 매장을 냈습니다. 뉴욕에서도 스타벅스 매장에서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픈했는데요. 루이싱이 미국에 매장을 낸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서 대형 회계부정 사건 탓에 나스닥에서 퇴출당했지만 불과 5년 만에 스타벅스의 본고장인 미국에 다시 매장을 내면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인데요. 루이싱 커피는 저렴한 가격과 강력한 할인 혜택, 테이크아웃 중심의 소규모 매장으로 스타벅스와 경쟁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빠르면 다음 주에 발의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지난 17일 지니어스법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관련 흐름에 속도가 붙은 건데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부처의 주요 인물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서 주말 사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미투온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더즌도 12% 넘게 시세 분출했고 헥토파이낸셜 11.14%, 카카오페이 10.71%, 다날도 9%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 카드로 각국의 보잉사 항공기 구매를 제시하면서 보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서 보잉 항공기 100대를, 인도네시아는 50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영국도 비슷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과 인도 등 앞으로 체결될 무역 협정에서도 비슷한 합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잉 항공기가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되는 건 비싼 가격 때문인데 이를 통해 무역 통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잉이 점점 더 미국의 수출 수단으로서의 기본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항공기 부품주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하이즈 항공의 경우 업계에서 보잉의 믿는 파트너로 평가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하이즈 항공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스트도 12% 넘게 올랐고 휴니드 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3.01%, LIG 넥스원도 2.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계속해서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막판 대미통상협상에서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세 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과제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국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중공업 5.83%, HJ
SK중공업도 6% 가까이 올랐고 HD한국조선해양 4.89%, HD현대미포 3.78%, 하나오션도 1%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AI 기업인 뉴로핏이 코스닥 상장 첫날 장 초반부터 공모가의 2배인 더블을 기록하면서 관련주를 견인했는데요. 뉴로핏은 AI 기술을 토대로 뇌의 MRI와 PET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막판은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기대됐는데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데이터 분야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사항 보면 뉴로핏이 45%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 시어스 테크놀로지 4.38%, 셀바스 AI 1.62%, 마지막으로 모아 데이터와 비스토스 모두 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장 8월 1일에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막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단판 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여기에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 나오는 이슈들을 빠르게 소화하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는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18% 올랐습니다. 장중에 3,200선 돌파했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0.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도 지수는 선방했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사자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2,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1,1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4,616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735억 원 순매수했고 반면 기관이 1,4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약세를 야기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관세 피해주가 부진한 가운데 주도 업종인 조방원이 재차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와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선방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2.3%, 4.2% 강세 보였고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펩트론과 HLB, 삼천당 제약 등이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0원 70전 상승한 1,377원 90전에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무역 협상을 앞두고 상승폭을 키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은 추가 상승하면서 1,383원 70전에 마감해서 7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5시 기준 NDF 1개월물은 1,382원 70전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금리 결정과 관세 협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에 미국과 일본이 차례대로 기준 금리를 발표합니다. 두 나라 모두 금리 유지가 예상되는데 금리 발표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시간으로 31일에 미국과 막판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결과가 국내 증시의 주요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미국과 EU의 2분기 GDP 속보치, 그리고 목요일 미국의 6월 PCE 물가지수, 미국의 2분기 고용비용지수, 금요일에 한국의 7월 수출입 잠정치와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까지 경제 지표들도 면밀히 살펴보시죠. 실적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 IM 금융지주, 롯데 하이마트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리튬주가 강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중국의 기업들의 감세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리튬주 자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오름세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 훈풍과 깜짝 실적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EU가 오늘 관세 협상 종료 시한 닷새를 앞두고 이유사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전격 타결했는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투톱은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0.15% 약세로 거래가 65,800원, SK하이닉스가 1.5% 내려가며 26만 2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83% 반등으로 거래가 36만 6,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8% 강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강보합권으로 거래가는 94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만 상승합니다. 알테오젠 0.32%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6만 3,500원으로 집계되고요. 에코프로 BM은 약보합권, 에코프로는 0.39%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1,000원대 거래됩니다. 반면 펩트론이 1% 약세로 28만 3,000원, HLB 약보합으로 거래가 4만 9,9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세 협상 내용과 금리 이슈, 실적까지 살펴볼 게 많습니다. 어니쇼와 함께 꼼꼼하게 이슈들 챙기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8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이제 유럽 연합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에는 20%였잖아요. 네. 4월 달에 얘기했던 거는 그런데 15%로 합의를 했고 예. 대규모 대미 투자까지 이끌어냈네요. 결국에는. 뭐 일본이 하기로 했다는 거 그 이후에 뭐 양국 간에 서로 해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네네. 5,500달러보다 많은 뭐 7,500달러 $7,500 에너지를 수입하고. 예. 야, 이제는 15% 관세율 적용 못 받으면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투자 규모는 더 커졌어요. 지금 7,500억 달러 에너지,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6천억 달러 대미 투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네요. 예.
왼쪽 오른쪽?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거래 기술 내지는 뭐 협상의 기술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아니 안 내던 15%를 내게 됐는데도 다들 무슨 크게 건진 느낌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저 맨날 그 동네 형들한테 매일 10,000원씩 뜯기다가 한 5,000원만 내도 돼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참네. 그러니까 트럼프 말대로 협상의 기술인가 봐요, 이게.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 와중에도 네. 이따 뭐 증시타임 시간 통해서 한번 또 이중광 대표께서도 정리를 해주겠지만 이런저런 발언들도 많았고, 예. 근데 지금 아직 자잘하게 또 약간 엇갈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조율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조율. 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지금 네. 트럼프하고 약간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의약품은 트럼프는 제외다. 미국에서 모든 의약품이 생산되길 바란다 이러고 있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의약품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식으로 또 받아들이니까 저 위에서는 이렇게 툭 던지면 이제 밑에서 실무진들이 알아서 또 조율하라는 계속 얘기겠죠. 하라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지선물 흐름 보니까 미국 장은 멈출 조짐이 안 보이네요. 아니, 최근에 기세가 좋았어요. 네, 좋으네요. 바로 예. 모셔보죠. 예.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아프셔도 안 됩니다 이제. 이충광 대표는 아프셔도 안 되고 월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미국 증시에 불을 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 서학개미들 또 수익률도 지켜주시고. 아 너무 크게 해석해 주셔가지고 일단 뭐 닉네임이 상승 요정이시니까 거기에 부합하셔야죠. 아니 근데 어떻게 지난주는 월화수목금 이게 좀 월가시도 회자가 되더라고요. S&P 500이 월화수목금 다 올랐다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를 맞아요. 사상 최고치를 네. 계속 경신해 왔다. 이 정도로 세리라고 저도 뭐 상상은 못했지만 바꿔 생각하면 한 2주 전인가 그런 멘트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별로 이렇게 악재가 안 보이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악재가 안 보인다. 네, 다만 제가 지금 최근 한 달 전부터 이제 7, 8월 정도의 이 관세 부담이 기업 실적이든 예. 물가든 투영이 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7, 8월 정도에 살짝의 변동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는 시장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재료로서는 약해질 것 같고요. 네, 최근의 보고서들을 보니까 이제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이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 투영이 될 겁니다. 예. 물가가 됐건 기업 마진을 훼손하는 시기건 그게 한 9월 정도가 최근 월가에서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9월 정도가 아마 이 정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번에 나왔던 거, 예. 지난주에 나왔던 거 괜찮았는데 그 전달 수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든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 한 2, 3개월 선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 또 4월달 이 판때기 갖고 나온 관세 그 이후에 5월, 6월이 품목 관세라든가 뭐 철강, 알루미늄 네. 방금 이제 그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해주셨지만 EU에서도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50% 유지하겠다 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이 통관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게 지금 보고서들을 보니까 5, 6월 정도부터는 다시 재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그럴까요? 서플라이 체인 흐름에 쭉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그 안에 마진 반영되는 거 이게 한 3, 4개월씩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대충 고려해서 한 9월 정도가 정점이 될 거다. 저도 살짝 좀 전망을 예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기술주들 또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업종별 수익률 봤을 때 또 기술주들도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었던 것 뭐 같아요. 기술적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예. 굉장히 선전했고 우리가 늘 보는 위클리 그 성과를 한번 예, 그러시죠. 살짝 훑고 넘어가시죠. 빨강색은 YTD인데 뭐 산업재를 필두로 해서 YTD 이게 지금 달러 기준이니까 네. 여기다가 한 5% 정도를 더 하셔야 되거든요. 아, 수익률. 원화 기준으로 예, 하면. 예. 그러니까 뭐 산업재 같은 경우는 20, 한 3, 4% 연초유 나고 있고 그 전주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임의 소비하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네. 빨강색이. 아직 네.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1%인데 지난 주간 파랑색으로 놓고 보면 헬스케어가 한 3.4% 올랐고 주간으로는 제일 좋았네요. 네, 부동산이 2.23% 그리고 뭐 등등 보면 산업재도 여전히 2.23%, 소재 2.34% 그리고 그 테크하고 통신 서비스가 빅테크가 속해져 있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뭐 1% 이상씩 상승하는 아주 뭔가 뭐 특징이라고 할 게 없이 그냥 전 업종이 좋았다. 다 상승하는 예. 예,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가 지금 유일하게 이제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저기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네,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아무래도 컸겠죠. 예. 근데 보니 미국 사람들 아플 수도 없는 게 여차하면 진짜 뭐 구급차 한 번 타고 가도 몇백만 원이고 그런 식인데 아니 저 보험 청구를 해가지고 이른바 보험료를 갖다가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더만요. 네. 근데 이 좀 심층 취재한 어떤 프로를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저는 좀 작년에 CEO가 맞아요.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보니 개인적 원한이 있었다기보다도 써놓은 글들이 저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만한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픈 게 겁이 안 날 정도가 되려면 진짜 손 좀 봐야겠던데 저기는 이게 웬만한 독감 이런 거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예. 집에서 그냥 버틴다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음. 우리 연초에도 한 번인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젠다 47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예. 중에 예. 아주 주요한 것들이 예. 의료비, 의료비 약값 인하시키겠다. 예. 그래서 지난주는 한 3.4% 물론 뭐 저가 매수가 있었겠죠. 예, 헬스케어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책을 그대로 수행을 할 거라고 봤고 네. 그래서 헬스케어라든가 이쪽은 그닥 전망이 좋지 않다 주가적으로는. 포트에서 제외하셨구나. 예, 예. 예. 여기 관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얼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워낙 빨리 이제 캐치하시니까 EU도 결국 그러면 15%인데 정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사주기로 한 게 6천억 달러죠. 7,500억 달러. 7,500억 달러. 6천억 달러는 대미 투자. 6천억 달러는 대미 투자. 그러니 일본이 하기로 했던 5,500보다 훨씬 더 많죠. 많은 6천억 달러. 네. 그리고 에너지만 7,500억 달러를 네. 산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지금 그거 중국도 그냥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이거 8월 12일 날 그때부터 또 한 90일 더 유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이에요. 네. 중국은 조금 접근하는 그 무게나 뎁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면 뭐 딜레이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중국은 제가 늘 이런 전망을 계속 드리곤 하는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만만히처럼 버티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타결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대미 무역 거래 규모를 볼 때 가장 큰 EU와 일본이 지금 완전히 그냥 딱 숙이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언급은 잘 안 되지만 EU하고 중국도 무역 분쟁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지금. 네. EU하고 중국 사이도.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네. 중국이 나 홀로 지금 내가 뭐 버텨볼게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도 잘 그 풀려가는 수순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세부적인 조건이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자본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협상을 위해서 유예 단계인데 그 30% 중에 보면 기본 10%에다가 펜타닐 때문에 20%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런- 30에서 3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30에서 35% 정도. 펜타닐 20%를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갖고 들어오는 중국인들 사형시키겠다 그랬고 중국도 어쨌거나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그럼 펜타닐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를 한번 협의해 보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펜타닐 관련한 20%를 진짜 펜타닐 부분 마약이 흘러 들어가는 그 부분을 개선한다 해서 20% 제어하면 중국 10% 내지 15%예요. 결국은 15%로 딱 수렴을 하는 거죠. 15%로 수렴한다. 네, 그래서 제가 앵커님 지난번에 다른 프로에서 한번 네. 결국은 제가 트럼프가 위너가 될 거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입각 전에 평균 실효관세, 보편 평균 실효관세 미국이 2.2%, 2.3%, 예. 2% 네. 초반이었다가 결국 지금 10%에서 15% 다시 올라왔는데 예. 10에서 15% 이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트럼프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저는 결국은 트럼프가 위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원하는 대로 지금 뭔가 다 끌려가는 듯한 네. 그런데 분위기거든요. 이제 제가 두 분 의견에 조금 반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오프닝 멘트 중에 제가 하나 좀 추가드리고 네. 싶은데 네네네. 트럼프가 뭔가 막 능력이 있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이 수입해주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수출 요만큼하고 수입을 엄청 해주는 네. 경제 구조란 예. 말이니까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그만큼 빵빵하기 때문에 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경제 구조. 그러니까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관세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관세 이거 경제 문제 아닙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네.
글로벌 정치 문제라고 하면 이게 지오폴리틱스의 아주 저 끝단의 하나 이슈가 되는 건데 네. 이 지오폴리틱스 인터내셔널 이슈라고 하는 건 결국 본질이 힘이거든요. 예. 힘의 본질은 경제력과 군사력이고 우리 중동 문제에서 봤듯이 함대 몇 개 딱 보내니까 한 12일 만에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군사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관세 문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수입을 해주는 나라가 키를 갖고 있는 게임인데 미국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멘트가 날리니까 막 친미 이렇게 막 가끔 댓글이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이 이룰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네. 유럽이 그렇게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기울어진 조건을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시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1일. 참 이게 정치 문제까지도 언급해야 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25%, 뭐 15%만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그 관세가 거의 0%였거든요. 예. FTA에 따라서. 예. 근데 지금 정말 좀 암담합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지금 주가가 몇 프로 뜨고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거의 없지 뭐가 있을까요?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지금 EU라든가 일본처럼 몇백억 달러, 몇천억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기업들 짜내서 기업들한테 돈 내서 투자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우리도 당연히 뭐 15%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좀 우리나라는 이거 정말 제가 돌파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되게 좀 순진하신 것 같아요. 이런 국제 문제를 다루거나 네. 이런 협상의 어떤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석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아, 충분히 그럴- 그런 네, 의견 그럴 가지실 때가 만해요.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다른 나라 난리가 나서 쫓아다니고 난리인데 네. 공항에서 유턴할 정도면 예, 그렇죠. 그 다음 멘트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오랜만에 또 스큐지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요즘 미증시가 어쨌건 계속해서 뭐 S&P 500, 나스닥 상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과연 그 변동성은 어떤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예. 빅스 지수 우리가 왜 보는 S&P 500 종가를 가지고 매번 이렇게 네, 과거 예. 30일 보는 빅스 지수가 굉장히 사상 최고치 계속 떨어져 있는데 지난주까지 보면 스큐 지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쑥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하반기에 이 관세에 투영하는 문제를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그냥 극적으로 쭉 떨어지는 거 보면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반영해주고 있다. 다만 제가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니라 항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이 속된 표현으로 몰빵보다는 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우측의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 1980년도부터 지금 한 45년 정도 되는 구간 동안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월간 S&P 500의 상승 평균을 쭉 구해봤습니다. 네. 2월 달과 8월이 좀 약하고요.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데 9월 달이 가장 컸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게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공교롭게 이게 항상 이 과거 9월 달에 아주 큰 사건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9.11 사태 9월 네. 11일, 9월 15일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 파산 선언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1980몇 년도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9월이었습니다. 아,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 4, 6, 1980년 블랙 먼데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블랙 먼데이 같은 그게 또 9월이었거든요. 그때는 블랙 먼데이입니다. 아, 대표님. 저 그때 대학원 교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블랙 먼데이 끝나고 나니까 투자를 시간이었는데 이러다 이거 내년에 이거 수강생이 없어져서 모자라서 이거 좀 폐강될지도 모른다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그때 블랙 이제 먼- 예. 9월이 그 미국의 법인세 납부 달이 예. 4, 6, 9, 12월이거든요. 법인세. 그런 거하고 겹치고 로시아시아나라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뭐 다른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신년제입니다. 신년제. 예, 신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이죠. 유대력으로 쳤을 때 새해다. 유대력으로는 9월이 예, 딱 예. 해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자본력이 꽤 크다고 볼 때, 네, 네. 예. 이제 북클로징도 하고 신년 또 예. 이런 것들이 막 겹친다는 것이죠.
그래 근데 요번에 이제 9월이 제가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당초에 7, 8월 정도의 소폭의 변동성을 말씀드렸다가 최근에 보니까 워낙 시장도 세고 이 물가라든가 이게 아직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이따가 다른 자료도 갖고 왔지만 그래서 이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뭐 저 같은 미물보다 월가 전문가들이 훨씬 좋은 데이터를 보지 않겠습니까? 미물요? 그래서 9월 정도가 올 수 있는 변동성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관세 분담률을 한번 보시면 관세 분담률. 네, 그때도 소개해드렸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관세가 지금 한 15% 정도가 수출업자가 분담을 할 거고 한 30% 정도가 국내 수입업자가 분담을 할 거고 나머지 60에서 70% 정도를 소비자가 분담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거 분석 잘하거든요. 네. 물가도 전망을 소비자 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 한 60, 70% 정도 될 거라고 소비자한테 이게 전가되는 게. 전가된다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 생산 물가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많이 상승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게 5,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 통관 절차 계속 개시했다는 이런 보고서나 소식을 놓고 보면 네. 그게 한 2, 3월 정도 이제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수입하고 통관하고 수입업자들한테 와서 디스트리뷰션하고 이렇게 해서 쭉 매대 진열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한 3, 4개월. 그러면 그게 8, 9월 그래서 한 9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미리 이제 좀 뭐 고려를 하면서 노출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9월달 시장에서 금리 인하 한 예상하는 게 60%인데 그 확률도 좀 줄어들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죠. 어. 늘 그런 질문 주실 때마다 예. 제가 뭐 자신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죠. 그때 가서 데이터를 그렇죠. 보고. 예. 그리고 그 옆에 데이터를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각 국가별로 지금 적용되는 관세율을 빨강색하고 수출품의 그 나라에서 대미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네. 하여튼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중국 같으면 35% 관세를 때려 맞고 있고 그 수출품 가격이 오히려 조금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0.5%만큼. 그럼 요 차이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관세가 지금 거의 한 35%, 36% 아하. 부과가 되고 있는데 아하. 이게 아까 이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로 대부분 3분의 2가 반영이 될 거고 예. 기업 마진이 한 30% 정도 반영이 될 거고 이런 식의 시연이 실제로 거시 지표에 발표가 되는 게 한 8, 9월 정도가 그러니까 정점이 아니겠나 하는 게 월가에서도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얘기를 했는가가 이렇게 주초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차트도 차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나 그거부터 뒤지는데 아니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주 연준 그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 서로 두 사람이 또 약간의 코미디를 연출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은데 하면서 이거 막 끄집어내니까 파월이 받아갖고 이래 보더니만 이거 5년 전에 건물까지 포함됐는데 하면서 막 덤비고 이러는. 제 삼청사 했던 거 네, 포함된 맞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아니 저기 어제 했던 얘기가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월하고 그때. 아니 그때 저는 지난주였나 저전주였나 지금 시장은 전혀 7월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밤입니다만 뭐 금리 인하는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는데 이 대표께서는 7월에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 생각 지금도 유효합니까? 비슷한 생각하고 그래요? 뭐 맞추면 제가 좋은 평가를 받겠고 못 맞추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제 헌치라고 하잖아요. 딱 느낌이 느낌. 예, 감이 네.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근거로 했을 때가 예. 그러니까 근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예, 기반으로 그걸 한게 토대로가 아니라 아니고 딱 느낌이 7월 달에 깜짝이나도 한 25bp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한 3주 전부터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적 느낌. 예, 근데 이제 한 이틀 남았으니까 두고 봐야죠. 아니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저 관세 부담률 그런 계산이 그거 할 것 같으면은 어쩌면 차라리 9월 가서 인플레이션율이 진짜 물가 지표가 올라가는 와중에 금리 인하는 도저히 명분이 안 설 테고 차라리 7월에 차라리 지금 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저도 오히려. 그런 거 저런 것들 막 고려해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은 꾸준히 보시다 보니까 각 요일별 패널 분들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도 다 아세요. 트루플레이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어. 네. 어때요?
뭐 자랑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트루플레이션 가장 제일 먼저 제가 썼습니다. 아. 예, 예. 방송에서도 예, 그렇고 예. 강의에서도 그렇고 예. 그 트루플레이션이 최근에 그러니까 연초에 1.2, 1.3%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절대 수치는 틀립니다. CPI하고는 네, 네, 네. 계산 산식이 틀리니까 네. 이게 지난주까지 2%가 탁 찍었다가 지금 1.9, 2%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연초부터 떴어요 지금. 근데 이게 실시간 물가지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 CPI나 특히 CPI를 한두 달 선행을 해서 제대로 보여줍니다. 추이를. 예.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누차 모두에 지금 물가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물가에 하반기에 딱 하나 남은 지금 잠재 악재 중에 하나가 이 관세에 따른 물가인 걸로 저는 고려가 되고 그게 언제 발현될지 지금 이 대표 말씀은 지금 현재 트루플레이션 레벨 2% 안팎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발목 잡을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뭐 어떻게 보면 목표치에 예, 이미 와 있으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 트루플레이션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인터넷에 트루플레이션 찾아보시면 작년 재작년 뭐 3%, 4%씩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예. 지금 2%라고 하면 그렇게 큰 그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예. 우리가 추세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 아, 또 최근에 국채 수익률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채 20년물 입찰 있었고 이번 주가 이제 2년물, 5년물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생각보다 입찰률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오고 아, 있습니다. 수요가 꽤 괜찮은가 특히 보네요. 지난주 예. 23일 날 20년물 경매 결과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20년물, 30년물 그렇게 인기가 있는 특히 20년물은 예, 별로 기간물이 아닙니다. 예. 근데 20년물이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그래서 67.4%나 나왔거든요. 네. 이게 예년 평균이 55% 잘해야 60% 이런 오호. 수준이에요. 근데 67.4% 나왔던 게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고 응찰률이 네. 지난달에 20년물 경매가 2.68배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2.78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요. 그러네요. 발행하는 것보다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2.78배가 많았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자산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끝났다 연초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한참 한동안 막 유튜브에 보면 이제 미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억울성이죠. 네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그 얘기. 달러 강하다 하면 듣기는 좋은데 그러면 트럭도 안 팔려, 트랙터도 안 팔려, 뭐 관광 수입도 못 올려, 관광객들도 안 와. 이제 달러가 비싸지면 그러면서 약달러를 선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 말씀을 꼭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차트에 빨강색으로 딱 꼭 영어로 써갖고 왔거든요. 그래요? 어디요? 예. FRB 청사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아. 약달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예. 연준에 그 연준 갔을 방문했을 때.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표현들이 위커 달러를 원하는 거지 윅 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뉘앙스의 포인트네요. 차이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약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보다는 조금 싸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가 약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무역 조건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또는 시장에서 살짝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라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약달러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 어떤 뭐 구매력도 떨어져 버리고 예. 그 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반영하는 게 위크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위커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네. 그 여전히 정도. 지금 97, 98 달러 인덱스 이 정도면은 강한 거죠. 저 약한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면 DXY 과거 50년 평균을 놓고 보면요. 95 어라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평균이었어요. 연초에 104달러, 104포인트가 굉장히 비쌌던 것이죠. 우리 뭐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77원 90전인데 1,300, 77원 90전인데 지금 NDF 시세나 이런 걸로는 83원 70전 거의 뭐 또 한 6원 또 올라 버렸네요. 네. 다른 데도 이제 그렇고. 관세 이 협정 이 문제 때문에 이 데들락 상황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큰일 났다. 나 저 윅달러, 위클 달러 저거 가지고 오후에 머니쇼 플러스에 나와서 한 5분 버틸라 했는데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네. 또 뭐로 이걸 채우지? 그리고 말씀이 나온 살좀 김에 붙여주세요.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제롬 파월 독립성 문제잖아요. 지금 네, 해임한다.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멘트가 나와서 제가 네. 갖고 왔는데 네. 파란색으로 그려진 연준 독립성 차트에 파란색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존슨 하원 의장이 하원 의장. 제롬 파월 의장에게 환멸을 느꼈다. 예.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지금 행태가 빨리 좀 낮춰야 되는데 항상 늦고 항상 그 좀 우리나라식의 표현이 약간 뉘앙스가 약간 꼰대 같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환멸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더 신경 썼던 건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고 제가 그 JP모건 다음에 알리안츠 자산운용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 알리안츠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핑코에서 같이 빌그로스하고 같이 핑코에서 핌코의 수장이었어요. 핑코의 수장이었죠. 빌그로스의 뒤를 이어받은 그렇죠. 인도계인데 빌그로스 천재거든요. 은퇴하고 이분이.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제롬 파월은 페드 독립성을 위해서 한번 인하를 시켜줘야 될 거다. 페드의 아니면 계속 공격을 받아서 페드의 독립성 자체가 훼손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줘라. 그래야 페드에 대한 신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거다. 아주 이거 정교한 멘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거 고려해 보면 7월달에 제롬 파월이건 FOMC 위원들이건 굳이 지금 뭔가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또 9월달 지표 나오고 나서 그때는 더 명분이 없는 수도 상황에서 있으니까. 실기론이 또 제기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25EP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인하시켜줘도 크게 대세에 지장 없는 단계거든요. 그래봐야 4.5에서 4.25인데 네. 너무 저렇게 빡빡 우길 것도 아니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5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3,21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7,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6만 4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7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107만 8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500원. KB금융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4,7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만 5,300원이고 기아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속보성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호가에서 상승폭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7% 강세가 예상되고 삼성전자 호가 67,700원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지금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1,400원. 지금 펩토론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퓨즐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33만 8천 원이고요. 하마리서치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삼천당제약 오늘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2,5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쪽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삼성전자 호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22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네. 계약을 수주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나왔네요. 어디로부터 받은 건지가 지금 안 나오네. 이른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파운드리 쪽 아니에요. 네. 위탁 생산이면 네네네. 22조 원 적지 않은 규모인데 지금 예상가는 저 정도 2.7%. 하이닉스는 오히려 또 하락 그렇게 되고 언제 또 6만 7천 원이었어요? 육군은 언제가 6만 9천 원은? 언제 우리 정민앵커 이거 삼성전자 털고 딴 거 좀 싱싱한 놈으로 갈아탈까? 저 근데 삼성전자 그렇게 비중 높지 않아서 괜찮아요. 네, 충분히 뭐 버틸 수 있어요. 절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미국 걱정, 재벌 걱정, 그럼요. 정민앵커 포트 걱정. 네. 재벌 연예인, 미국. 연예인 그리고 네. 정민앵커 포트 걱정. 또 살살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시길래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약간 루머가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와, 지금 호가 3%까지 삼성전자? 지금, 예, 나오네요. 글로벌 대형 기업과
아니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그냥 시원하게 뭐 엔비디아면 엔비디아라든지 어디라고 좀 얘기를 해주지. 글로벌 대형 기업. 그리고 대형 기업. 그러네. 예. 중국에서 부탁했나? 경영상 비밀 유지래요. 경영상 비밀 예. 유지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야, 우리 시장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오늘 3,200 안착 시도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러니 자, 뭐 지금 약간 그동안에 세제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조금 노이즈가 있으면서 노이즈랄까요? 시장이 우려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조금 주춤주춤했는데 근데 이 얘기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보면은 약간 이제 버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는 지적들도 많아요. 네. 어, 늘 그런 것처럼 늘 낙관론과 그런 것처럼. 비관론이 항상 팽배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저희가 네. 웬만한 뭐 뉴스라든가 코멘트를 웬만하면 다 보긴 하는데요. 예. 아직까지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특히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예. 최근에 이제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의 패턴이 좀 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민 주식은 뭐 예, 거의 뭐 뭐 코로나 때 민주식, 이상인 것 같던데. 네. 페니스탁, 민주식 이런 예. 애들이 네. 뭐 4월 이후에 페니스탁 같은 경우는 거의 동전주 같은 경우가 평균 40% 이상 폭등했다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들면서 투기 거래가 강한 상승이 한 1년 되다가 그 예. 이후에 예. 한 6개월에서 10여 개월 되다가 그 이후에 2년은 굉장히 약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자료에 띄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 자체적으로 이 친구들은 워낙 뭐 정보력도 그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체 지수들을 많이 발표해서 보고서에 발표를 합니다. 예. 골드만삭스 스페큘레이션 트레이딩 인디케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최근에 쑥 뜨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시장은 늘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저는 저거를 좀 뒤집어 생각하면 밸류에이션하고도 똑같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페니주나 저런 중소형들이 뜨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위에 주도주들이 쭉 뜬 다음에 페니주들도 따라간다. 이거면 시장 전체적인 어떤 상승세가 뭐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렇게 훈풍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여러 지표를 만들어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지수가 있어서 보통 보면 그 지수 앞에 GS가 붙는데 우리 뭐 GS25, GS 말고 골드만삭스 GS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뭐 금융 완화 지수 뭐 예, 이런 그런 것도 거 있잖아요.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예, 예. 그게 보니까 지금 뭐 연준 금리 보면 4.5% 그리고 파월이 뭐 빡시게 우겨서 굉장히 제약적인 금융 환경 같지만 그 지수를 보니 제약적이지 않아요. 돈 많은 것 같던데 시중에 유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정책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이게 그래. 제약적이라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네네. 경제 상황이라 유동성 상황이 글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넘쳐나고 경제 지표가 굉장히 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2025년 상반기만 제외하고 관세 예. 때문이었으니까요. 202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통적인 경제가 안 좋아야 금리가 빠질 거고 그래서 채권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렸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 좀 어떻게 표현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네. 잘 봐야 되고 월가에 재밌는 코멘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수익률 제일 좋은 사람들이 주식 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분들, PER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대요 지금. 그 얘기를 지난 주말 뭐 월가 코멘트 중에 나오더라고 그게. 네. 이거저거 지금은 뭐 식자우환이에요. 아, 그렇죠. 많이 아는 사람, 나 경험 많은 사람이 떨려서 못 들어가고 뭐 여기서 뭐 공매도 치고 지금 기관들이 계속 뭐 아직도 헉헉거리고 있으면서 지난주에도 소장님께서 기관들 아직 못 들어가서 지금 네. 좀 배 아플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약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월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네, 움직이는 네. 건데 그 지금 기관들이 큰 손들이 약간 질투에 입각한 큰 손들이 그런 약간 지금 멘트가 빈정상한 게 외신에 용어가 그래요. 가비주 랠리래요. 쓰레기 랠리래. 이 상승 자기들이 인정 못 한다는 것이죠. 그건 본인들의 생각인 거죠. 본인들의 돈이 자기들이 못 벌었으니까 털렸으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뉴 엣지 웰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형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럴까요? 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수 가문 자금 운용해주고 하는 거 보고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예. 패밀리 오피스 중에 하나인데 캐머런 도슨이라는 네. 그 CIO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관들이 지금 주식 포지션이 100으로 볼 때 44분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을 그러니까 풀로 채웠다고 기준으로 볼 때 44%밖에 지금 안 채웠다는 얘기니까 대기 자금이 지금 아직 많다.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대기자금 그 이후 얘기는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네.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주말 동안 나온 이슈들, 이제 미국이 유럽연합하고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15% 그리고 이제 미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끌어낸 상황이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관세 유예 한 90일 정도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됐었고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올라갑니다. 단숨에 32포인트 올라서면서 3,227포인트. 자, 그리고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81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강세입니다. 68,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이제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7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체크해 보니까 최근 매출액 대비 7.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이제 203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네요. 일단 이런 수주 소식이 주가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좀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0.9% 떨어집니다. 26만 3,5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4% 강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37만 8,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오름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2% 올라갑니다. 지금 95만 6천 원. 현대차도 2.5%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만 1,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고 KB금융은 좀 떨어집니다. 11만 6,800원. 그리고 기아가 2.6% 강세고요. 조선주름 굉장히 좋네요. 지금 HD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7%, 9위까지 올라오네요. 7.6% 강세로 4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더 확대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진이 1.3%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46만 7,500원, 46만 8,000원까지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 0.9% 상승합니다. 11만 5,700원. 에코프로도 1.9% 강세죠. 지금 5만 1,900원이고 페트로는 좀 떨어집니다. 28만 4,500원, HLB가 0.7% 하락으로 49,65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오늘 1.7% 떨어집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2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내림세고요.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는 보합권, 레인보 로보틱스가 0.5% 하락 26만 5,500원, ABL바이오가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조선주네요. 지금 HJ중공업이 9% 강세입니다. 9,2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HD현대중공업이 7% 강세입니다.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도 4% 넘게 올라갑니다. 36만 9천 원이고 하나오션도 4% 오름세고요. 세진중공업이 지금 7.4% 상승 12,850원. 삼성중공업도 오름세고 HD현대미포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간의 희비는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AD 테크놀로지가 23% 급등합니다. 24,450원 선이고요. 가온칩스도 11% 급등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4.3% 상승 중이고요. 네페스도 3.5% 올라갑니다. 칩셋미디어도 2.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네페스아크, 텔레칩스, HPSP 다 올라갑니다. 3%에서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모픽 반도체 쪽도 좋습니다. 에이징랜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다 올라갑니다. 반도체 쪽 오늘 다 좋아요.
자,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뭐 SNS텍, 고영 다 8%,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PSK도 3.6%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 지금 약간의 좀 지연으로 좀 시세가 조금씩 느리게 반영이 되는데 상승폭이 조금씩 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선기자재 강관업체 쪽도 좋습니다.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한라 IMS가 12% 급등을 합니다. 11,320원 선이고요. 또 현대임수도 6.5%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리엔탈전공도 4% 강세고 한국카본, 일승 다 올라갑니다. 인화전공 그리고 동방선기 다 올라가네요. 조선기자재 쪽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강관 쪽, 피팅 쪽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광밴드 2.9% 올라가고 태광, BMT, 하이로코리아 다 2%에서 1% 상승세 이어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각각 196억 원 순매수, 기관 12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3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4억 원, 2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3월 10전 상승한 1,38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약간 아쉽네요. 왜요? 아니 코스피가 아까 예. 봤을 때는 예. 한 3,228. 그러네요. 순식간에 또 고점 대비 한 20포인트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와요. 음봉이래. 음봉이네요, 음봉. 네. 근데 뭐 또 지나 봐야죠, 뭐. 네. 그러니까 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요즘은 서로 같이 가는 경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른바 같은 반도체 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도 소위 말하는 그 롱숏을 하나요? 롱숏도 대체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삼성전자 대체제. 예. 쉬었을 때 SK하이닉스가 날라가고. 맞아요. 어. 아니 우리 아까 대기 자금이 많다.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결론까지 들어봐야죠. 기관 예. 대기자금들이 아직 뭐 44%밖에 안 싣고 있다는 네. 얘기니까. 아직도 그러면 현금 비중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관들. 예. 근데 아마 기관들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뭐 아무 지금 예상이- 미국 얘기죠. 예 미국 얘기인데 예. 페드 금리 인하 기점으로 해서 기관들이 아마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을까. 네. 그걸 생각하면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도. 네. 아니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경기 지표 줄줄이 나올 텐데 최근에 보니까 뭐 고용 상황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심리 지표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예. 저 S&P 글로벌 PMI 그 플래시라고 그래서 예비치가 나왔는데 네. 제조업은 52.9에서 49.5로 떨어지긴 했는데 네. 저는 제조업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 23년, 24년 굉장히 미국 경기 좋았을 때도 네. 그때 45포인트 밑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가 내지는 경기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업인데 예. 52.9에서 55.2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네. 그러니까 연초에 관세 때문에 우리가 막 그 소프트 데이터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이미 이제 한 2달 전부터 개선이 된 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크게 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지수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나타내는 게 나쁘진 않았는데 네. 계속 제가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연초에 170만 건, 180만 건 수준이었다가 195만 건 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소폭이긴 하지만 4천 건이 늘었어요. 연속으로 실업수당 네, 청구한 사람. 2주 연속 이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예. 195만 1,000건에서 195만 5천 건이니까 오히려 뉴스에서는 최근에 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 6주 연속 감소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위에 보시는 회색 그렇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이제 연속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색깔 글씨로 써진 건 파란색하고 회색이 바뀐 겁니다. 지금. 예, 네네. 예. 저 파란색 수치가 주간 실업수당 주간. 청구 건수 방금 예. 앵커님께서 뉴스에서 언급한다는 얘기는 예. 주간으로 발표되는 게 떨어졌다는 6주 얘기고요. 연속.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색으로 보는 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지난달에도 고용 보고서 조금 안 좋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나왔단 말이죠. 아직 조금
마음을 놓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금요일 날 되겠죠. 네. 고용보고서 발표되는 거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백영찬 센터장님이 저 뭐 회사 차원에서 리포트에 써야 되는 색상이 한정돼 있다 하셨지만 우리 이준광 대표님은 그런 거 제약 없잖아요. 네, 네. 저 같은 사람 보기 쉽게 좀 저 빨간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저 빨강 파랑. 빨강 파랑으로 보색으로 해주세요. 그냥 하나는 희끄무리하고 하나는 좀 진하고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 어쨌거나 고용도 나쁘지는 않다 그 말씀이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다. 아유 뭐 인텔이 또 2만 5천 명 자른다는데. 뭐 기업이 네. 해고하고 이런 건 늘상 반복을 합니다. 그 2만 5천 명은 뭐 해야 될까요? 딱히 어디 이직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냥 근데 주식이나 해야겠다. ADP 있는 민간 돈으로. 보고서 민간 고용 보고서 이번 주에 또 발표되는 걸 네. 보면 이직률이라든가 또 그 뭐라고 그러나요? 구직자 1인당 뭐 일자리 수 이런 게 보통 발표되는데 예. 지난달 거가 1.1 정도인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직자 대비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이직률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용과 해고가 좀 탄력적이어야 네.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그럼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개인 구직자들한테도 좋은 상황이고 예. 지금 아직까지는 고용 보고서 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보고서를 볼 때 이직자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크게 또 그게 문제가 돼 있더라도 인텔이 해고를 하고 나면 인텔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영할까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영할까요? 긍정적으로 오히려 반영하는 거 좋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해석의 이제 맞아요. 묘미인 것 같습니다. 묘미. 왜냐하면 경제 지표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안 좋은 거 좋은 거가 믹스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왜 한 두세 달 전에 U6 네. 실업률 광의 예. 실업률 아. 그런 거 네. 생전 안 쳐다보다가 이제 그거 하나 막 끌고 나와가지고 안 좋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원래 얘기 보고 싶은 아니겠습니까?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대체로. 그렇죠. 예. 왜 제가 찔끔하지? 아니 절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왜 또 3,200을 슬금슬금 내려와요 또? 외국인이 또 팔고 네. 어, 뭐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다지는 예, 과정이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참 우리 이준광 대표께서도 이렇게 거시 측면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이건 진짜 눈치 싸움 같아요 주식. 예? 오늘 조금 약해지고 있는 건 이제 관세 문제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 관세가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냥 막 모든 업종들이 막 헐헐 날아가자고 남들 간다고 같이 갈 수 있는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만 봐도. 네. 우리가 15%를 못 받으면은 이거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 확 바뀔 수도 있는 문제죠. 문제 이제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글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다 개방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또 여기다 어느 정도 대미 투자를 하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겠죠.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대미 투자. 우리가 줄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참. 알래스카 가서 천연가스 개발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참 것 같고. 대책 없이 막 유튜브에서 대책 없이 얘기하는 분들 많더만요. 우리는 한 1조 달러 들고 가자 미국에 어디 그러면 쉽지 1조 않아요, 달러라 지금. 그러면 뭐 땅 파서 나옵니까 그게? 세금이죠, 제가 세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방송이라서 그냥 그래. 따로 개인 유튜브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번 생각 주에 중입니다. 그래요. 하시게 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메타하고 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다 줄줄이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발표한 기업들 실적은 그래도 괜찮아요 보니까. 괜찮은데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던 가이던스가 좀 안 좋거나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게 조금씩 생길 것 같다. 지난주 발표된 것 중에 이제 GM이라든가 네. RTX 방위산업체죠.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테슬라는 워낙 많이 언급하셨을 테니까 잘 네. 아실 거고 IBM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다 지금 관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8, 9월 정도가 되면 한 3, 4분기 제가 계속 좀 늦춰 잡고 있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뭐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슈퍼 위크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제가 웬만큼 해서 슈퍼 위크라고 생각은 안 네.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미중 무역협상 스톡홀름에서 28, 29, 30일 FMC 드디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30일 날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GDP 증가율 속보치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3분기 국채 발행 계획 QRA라는 게 발표가 돼요. 네. 이게 시장을 좀 흔들거나 또는 시장을 한번 또 슈팅업 시킬 수도 있는 국채 재료입니다. 발행 계획. 분기마다 이제 국채를 얼만큼 우리가 발행할 네. 거라는 걸 쭉 재무부에서 공시를 하거든요. 네. 이게 지난달까지는 예년 평균과 똑같이 발표를 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카페- 단기채, 장기채 어느 정도인지를 다. 그렇죠. 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요번에 이제 5월 달에 그 감세안 통과했고 부채 한도 상향했잖아요. 그럼 하반기부터 이제 신규로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발행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게 투영이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고 31일 날 PC 발표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난 5월 달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에서 네. 미국 트럼프 관세 이거 제동 걸었었잖아요. 예. 항소법원에서는 일단 현재 관세 유지해 그거를 31일부터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라고 얘기를 제가 잘못 써온 것 같은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죠 이게. 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이거 된다 안 된다 하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네. 뭐 저의 그냥 예상이지만 대법원 그 판사분들 9분 중에 지금 6분이 보수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또 3분이 트럼프가 지명했기 때문에 뭐 관세에 따라서 이상한 결론을 내릴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8월 1일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말씀해 주신 대로 30일 날 메타, MS, 31일 날 애플, 아마존 등이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모여서 한 150개 정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뭐 엔비디아 등등해서 엔비디아가 제일 마지막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전에 이제 M7 소위 빅테크들이 어떤지 사실 아직까지 빅테크가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에 확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두 개 회사가 가이던스가 안 좋다거나 이래버리면.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는 다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그 보고서들이 지금 전망 보고서가 다 안 나오긴 하는데 네. 기존의 거 회사들 보면 IBM 정도 빼고는 나머지 기업들이 예상을 비트하고 있는 숫자가 여전히 한 80%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을 분위기에 막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또 증시 전망 리포트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현재 양 지수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반짝 상승했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입니다. 3,19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17% 내림세로 805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9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67억 원, 8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27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31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448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조선과 전기 유틸리티, 전기 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은행,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기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막판 지렛대로 양국의 조선업 협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조선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 등 초고수익성 선종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대에서는 HJ중공업이 13.7% 상승하며 거래가 9,600원, HD 현대중공업이 6.3% 오름세로 4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4.78% 오름세로 94,300원, HD 한국조선해양도 2.4% 오름세로 거래가 36만 2,000원이고요. HD 현대미포까지도 0.74%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관업체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의 다음 타깃으로 한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건데요. 관광업체 쪽에서는 이렘이 11.5% 상승하며 1,22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1.56% 강세로 1,957원, UST가 0.72% 오름세, SK오션플랜트도 0.2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넥스틸은 0.13% 약세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2조 7,64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덩달아서 온 디바이스 AI 쪽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15% 급등하며 거래가 22,900원이고요. 가온칩스가 8.76% 강세 45,300원, 태성이 16.1% 급등하며 거래가 36,950원 나타냅니다. 더불어서 네페스도 7% 가까이 오르면서 11,33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네페스 아크까지도 12.1% 상승세입니다. 거래가 15,22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YC가 4.4% 상승하며 11,230원, KC텍이 4.35% 강세로 28,8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고영도 2.8% 강세입니다. 15,060원. 더불어서 PSK홀딩스가 2.45% 오름세로 3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테크윙 여전히 1%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27,250원으로 거래가 나타납니다.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각각 4거래일, 3거래일 만에 팔아내고 있어서 상승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락세가 좀 더 키워질지는 상황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2+2 통상협의가 지난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주 코스피는 3,200선을 내줬는데요. 또한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나오션,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한화엔진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1위는 하나오션이 차지했는데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이 아닌 업종이 올랐죠.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데드라인인 8월 1일을 앞두고 양국 간의 조선업 협력이 다시 한번 협상 타결의 지렛대로 부상하면서 대장주인 하나오션의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 빅3인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나오션은 미국 현지의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만큼 한국 거제사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LNG 운반선 등의 건조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은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17일부터 계속해서 삼천당제약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노보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비만 치료제 리벨서스의 복제약 개발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도 덕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판단하는 시험 결과가 좋았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선 삼천당제약이 원본 의약품 대비 생산 원가를 최대 70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복제약 개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순으로 거센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1위를 차지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2% 증가했는데요. 북미 생산 비중 확대와 비용 효율화 등 노력에 힘입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빼고도 6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와 관련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창실 LG엔솔 최고 재무 책임자는 개정된 IRA 정책으로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종료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에 영향이 있겠지만
업계 배터리 재고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건전화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공간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매출 성장을 통해 달성해서 하반기에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올릭스, 태웅, ST팜,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한중 NCS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1위는 올릭스가 차지했는데 올릭스는 최근 비만 치료제 이후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메쉬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임상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약물이 단 한 종이고 또 글로벌 제약사가 연구를 처리하는 등 신약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만약 혁신적인 신약이 출시될 경우 단기간에 블록버스터 의약품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릭스는 일라이릴리에 9,1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중간 임상 결과가 올 하반기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관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드뱅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이 바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인데요. 캠코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오늘은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종철 온비드 사업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이 온비드, 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온비드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에서 나오는 자산들이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www.onbid.co.kr이고요.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도 있고요. 토지, 또 자동차, 오토바이, 또 명품 시계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과 동산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거래되고 있는 공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은요, 우선 세금 체납으로 인한 그 압류재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나오는 국유재산,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건물이라든지 사택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걸 갖다 공유기관이라고 표현합니까? 공공기관에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오는 재산인데요. 예. 예. 네. 예. 이제 온비드가 이제 공매 사이트. 그러면 이제 경매하고 공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그 법원 경매와 네. 그 압류재산 공매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나오는 반면에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을 못 내서 세금을 체납하면서 이제 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압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압류하면서 이제 그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는 민사집행법,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오늘도 정말 오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무덥던데요. 네.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원에 있는 경매 법정에 가야 됩니다. 예. 네,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컴퓨터로 아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네. 언제든지 입찰이 가능하고요. 또 경매는 유찰이 되면 한번 약 한 달 있다가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압류재산 공매는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명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법원 경매에서는 그 인도 명령 제도가 있어서 명도가 비교적 손쉬운 반면에 공매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인과 좀 원만히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처장님 실제로 어떤 자산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세금을 내지 네. 못해서 압류된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월곡 두산 위브 아파트를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정가는 7억 8천만 원이었고요. 유찰이 3번 되어서 최저 입찰 금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입찰에는 10분이 참여하셨고 낙찰 금액은 6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20평대 평범한 아파트긴 했는데요. 대단지고 교통도 편리하고 네. 또 주변에 편의시설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 이른바 권리 분석이라는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관계가 단순해서 경쟁률이 높았고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는데 7억 4천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니까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도 공매로 나왔다면서요. 예,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재건축 대장 아파트로 이제 네. 불리고 네, 있는데요. 예. 감정가는 이제 38억, 네, 최저 입찰가도 38억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열흘 전에 이제 매각이 된 건인데요. 1회차에 바로 39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아파트는 전형적인 그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그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 일반 매매를 통해서 사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 조합원 그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네, 현금 예. 청산 다 되지 않을 수 있죠. 어허. 예, 압류재산 공매는 이렇게 가격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격 외적인 면도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두 아파트 경우는 이제 압류 재산이었고 또 압류 재산 말고는 또 어떤 재산들이 나옵니까, 그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국유재산 사례를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보여드릴 물건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그 성신여대 후문에서 가까운 그 국유재산이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예, 감정가는 약 12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었는데 5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입찰 금액은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결국 9억 조금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낙찰이 된 지금 노후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낙찰받은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신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대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감정가 대비를 한 3억 원 가량 저렴하게 또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사례인 것 같고 이렇게 국가 소유 재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재산도 온비를 통해서 그러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로 이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온비드에는 시, 군, 구, 또 학교 같은 데서 나오는 다양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온 자료는 학교, 이제 폐교가 된 학교를 낙찰받아서 캠핑장으로 이제 활용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네, 네. 예. 그 요즘 그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면서 주로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온비들을 통해서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낙찰 받으신 분이 오토 캠핑장으로 네, 탈바꿈해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사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폐기호 그 매각의 경우에는 폐기호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에 따라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찰 자격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서 입찰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저 폐교될 만한 데는 너무 많던데 다니다 보면은 예,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 뭐 애들은 더 안 보이고 학교는 다 옛날에 지어놔서 널찍널찍하게 그렇습니다. 잡혔는데 실제로 매각이나 임대가 많이 나오고 많이 있는 나오고 상황입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캠핑장 같이 학교 같은 경우는 평평하고요. 예. 수도라든지 잘돼 전기도 있죠.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아하, 예. 근데 지금 저게 여기서 임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죠? 네. 경매에서는 임대라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예, 공매만 이제 임대가 예. 있는데요. 그 온비드에는 이렇게 예. 소규모 자본으로 이렇게 구입하지 않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 물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예. 같은 그 공공 시설에서 나오는 카페, 아, 예. 또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 또 공영 주차장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임대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화면에서 보시는 물건은 서울 남산 국악당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최저 입찰 금액은 1년 임대료인데요. 1년 임대료가 1,200만 원에 이제 입찰이 나왔는데 낙찰 금액은 5,800만 원이었고 경쟁률은 15대 1로 꽤 높았습니다. 저 정도 카페가 지금 저기 최저 입찰금이 아니 임대료가 1,200만 원이면 1년 임대료가 1,200만 그럼 원이니까요. 월 100만 원이네요. 예, 월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와, 되겠습니다. 싸다. 네네. 예. 카페를 말씀드린 김에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광진정보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야외 카페가 임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예. 한강이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카페였습니다. 임대 기간은 3년이었는데요. 물건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물건마다 좀 다르지만 이 물건의 경우에는 3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3년 이용 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즉 최장 5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최저 입찰 금액은 2,100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고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든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나오는 임대 물건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권리금 또는 보증금도 없고요. 허위 매물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부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최저 입찰가 대비로 낙찰가는 갭이 크네요. 인기가 좋네요. 좀 높은 것만 좀 오늘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좀 소개해서 그렇죠.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가 한 10,000개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10,000개 넘는 학교에서 나오는 매점이라든지 매점. 자판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한강에 매점 잘 되잖아요. 네, 한강 매점들도 이제 잘 나오고요. 사실 오늘 날씨도 좀 많이 덥고 해서 네네. 시원한 임대 물건을 하나 네. 준비해 봤는데요. 서울 광진구 뚝섬에 있는 수영장, 그리고 잠실에 있는 물놀이장, 그리고 양화동에 있는 물놀이장 이렇게 총 3군데 시설이 한꺼번에 나온 임대 물건이었습니다. 네. 이 물건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6월부터 8월 말까지 2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 예, 경쟁률은 6대 1, 그리고 낙찰 금액은 3억 5천만 우와.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활발히 그렇죠.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이게 수영장 입장료 수입인 거예요? 이제 그 유동 인구 분석들을 해보면은 네. 상당히 많은 인구들,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네. 또 거기서 입장하셔서 네. 거기서 또 먹고 마시고 아, 그런 거 다 네. 포함이에요? 그런 게 이제 수익이 나니까요. 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낙찰 금액을 이제 입찰 금액을 작성하시는 거죠. 아, 입장료뿐만 아니라 F&B까지 예, 포함이 그렇습니다. 돼서. 네, 네. 질문의 강도를 봤을 때 이거 조만간에 또 한강 수영장에서 정민 앵커 보는 거 아닌지 몰라요. 아, 저 거기서 서빙하고 있. 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이 그러네요. 있어서 궁금해져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이었고 네. 처장님 뭐 동산 중에도 아니 근데 이거 질문 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투기도 공매로 나온다고요? 나온 적이 있다고요? 예, 전투기도 공매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온다. 예, 예. 전투기도 나오고요. 헬리콥터도 나오고요. 또 장갑차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공군에서 요 전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 화면이 네네. 공군에서 그 불용 군수품 그 비행기 2대를 그 매각한 사례인데요. 최저 입찰가는 3,750만 원, 낙찰 금액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걸 누가 사갑니까? 네, 비행기 2대에 4천만 원이라 그러면 너무 싼 게 예,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사실 이 물건은 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고 있는 폐기물 처리 허가 업체만 입찰이 참여가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예. 그러므로 분해해서 이제 고철로 매각하는 건이다. 그런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온비드에는 이렇게 전투기 외에도 뭐 헬리콥터, 장갑차, 관용차, 경찰차, 소방차, 그리고 귀금속, 또 미술품, 또 회원권 같은 다양한 그 동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다이소네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이소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예. 실제 입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좀 네. 실제로 어떻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쉽게 설명을 간단히 지난 5월에 낙찰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www.onbid.co.kr 저희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좌측 중간에 그 초록색 부분이 보이시는데 저는 오늘 한번 부동산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용도별 예. 검색에서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상세 조건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 창에서 입찰 기간을 누르시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용도에는 주거용 건물 그리고 아파트를 체크하시고 소재지는 경기도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물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누르시면은 물건의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처분 방식을 보시면 압류재산이었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요. 네, 처분 방식을 보시면 이제 압류재산이었고, 감정평가 금액은 7억 2,900만 원, 그리고 입찰 기간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그리고 최저 입찰 금액은 5억 8,300만 원으로 이제 몇 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아래쪽으로 해서 페이지를 이제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요, 입찰 정보 탭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그 입찰 시작 그 7일 전부터 오늘이 입찰이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그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잘 확인하셔야지 임차인은 누가 있고 뭐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요약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5억 4천만 원을 그 전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 5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배분 요구,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분 요구를 하셨고 네.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임차인이 먼저 배분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5억 4천만 원 이상으로만 매각이 네. 되면 등기부상채가 인수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여기 살고 있지 않다는 그 명도 확인서를 저희 자산관리공사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버튼을 누르고 입찰을 해 보았거든요.
한 6억 정도를 써볼까 하고 이제 6억을 눌러보았는데 6억을 눌러보았는데 네네. 예. 그리고 보증금으로는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5,832만 원을 이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아깝게 저는 이제 그 유찰이 되었고요. 얼마에 낙찰이 되었나 봤더니 1,500만 원에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몇 명이 입찰 참여했는지 그리고 각각 얼마 쓰셨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도 참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머니쇼와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20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SBS 비즈 앱 아니면 SNS X 그리고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이후 일주일 안에 비즈 앱을 통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커피 쿠폰은 또 당첨자에게 개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살짝 맛보기로 제시된 퀴즈 보니까 만만치 않게 어렵던데요. 쉽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